지금으로부터 벌써 10여 년 전, 제가 미국에 업무차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어느 실험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섰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곳에 큰 기계를 여러 대 납품하기로 되어서 저를 포함한 회사 사람 10명 정도가 현지 시찰 겸 향후 협의를 위해 가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미국 중부 사막지대, 엄청난 시골에 있는 곳으로 주위에는 쓸쓸한 마을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한 지 3일 정도 되던 어느 날, 마침 저와 상사가 미팅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가 없게 되어 상사가 먼저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한 발 먼저 숙소인 모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외진 시골 마을, 모텔에 가 있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틈을 타서 딱히 정한 곳도 없이 온 동네를 어슬렁거려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한가한데다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술집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아무리 봐도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술이 메인인 것 같은데 시간이 이른 탓에 저 말고는 동양계의 노인이 한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맥주를 주문하고 있으니까 먼저 왔던 노인이 "당신 일본인이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하자 노인은 "역시 그랬군. 한가하면 나랑 얘기 좀 하겠소."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노인의 장황한 세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듣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매우 무겁고 무섭고 끔찍한 노인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민 1세대였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어느 성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닥까지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뇌물로 쏟아붓고 중국을 탈출해 입던 옷 그대로 미국으로 이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1966년부터 중국에 불어닥친 문화 대혁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노인은 젊은 부인과 아직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문화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변방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하는 노인에게는 애초에 거의 영향도 없어서 동네에서 선전선동 광고나 방송차를 봐도 뭔가 멀리서 일어나는 일처럼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혁명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주변에 무언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절의 승려가 연행돼 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승려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려가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근방의 교사나 의사, 부자,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 등이 줄줄이 연행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점점 연행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서워 자기들에게 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눈에 띄도록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노인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연행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밀고 당한 것 같아. 아이들은 자기 부모고 선생이고 주저없이 밀고 하고 있어." 라는. 노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노인도 알고 있고 부모와 함께 자기 가게에 신발을 사러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어린애가 자신의 부모나 교사를 밀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을에도 홍위병이라는 집단이 나타나자 노인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자기 나라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공산당으로부터의 명령으로 노인은 어느 학교에 학생용 신발을 납품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수레에 신발들을 싣고 학교에 도착하자 학교 뒷마당에서 뭔가를 요리하는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신경 쓰였던 노인은 짐을 담당자에게 건네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뒷마당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수북이 쌓인 시체와 즐거운 듯 그것들을 해체해서 요리하는 어린애들의 모습과 무표정하게 어린애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는 지역 공산당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체 중에는 노인도 잘 알고 있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이야기됐는데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스킵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 거기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하며 학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없는 곳으로 가서 노란 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토했습니다. 노인은 지금도 그 광경이 꿈에 나와서 한밤중에 깬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노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긁어모아 아내에게는 거의 사정도 말하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할 준비를 시키고 그날 중으로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노인은 업무적 연줄과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척 등을 의지해 화물선 선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밀항한 후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공산당에 벌벌 떨면서 미국의 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꽤 잔혹한 사건이었던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인지 몰랐던 저는 노인의 이야기를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인간을 해체하고 먹었던 애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문화 대혁명 후 외국과 편지를 주고받는 게 자유스러워졌고 중국에 남아있던 지인 등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로는 이라는 말머리를 두더니 대부분은 홍위병이 됐고 그 후 지방으로 추방당했다는데 공산당에 순종하던 아이들은 출세를 거듭해 지금은 공산당의 간부가 되어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당시에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머지않아 공산당 간부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오. 인간으로서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린 놈들이 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거지. 노인은 가게에서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들을 믿어서는 안 돼.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일본인이라면 이 일을 절대로 잊고 살면 안 되네. 이상이 당시 제가 노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